요거 나무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그냥 단풍나무죠. 단풍나무는 이제 공원에 심는 단풍나무하고 야생에 있는 단풍나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공원에 있는 단풍나무는 지금 보시면 이제 요게 잎이 한 장짜리인데 이 손바닥 모양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다섯이나 일곱 개로 이렇게 조각이 나는데 요게 이제 심는 단풍의 특징이에요. 일본에서 들여온 단풍이고요. 우리나라 단풍은 요것보다 훨씬 갈라진 조각이 여러 개예요. 얘는 5에서 7개, 우리는 9에서 11개인데 우리나라 단풍은 이름이 당단풍이라 그러고 요건 그냥 단풍나무라 그래요. 이런 건 다 조경용으로 식재를 해서 심은 거고요. 이제 야생 단풍은 이제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건데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 단풍나무는 뭐가 특징이냐면 잎이 이렇게 두 장씩 꼭 이렇게 마주난다는 거예요. 잎이 마주나죠. 이렇게 두 장씩 꼭 마주나고 잎자루가 되게 길고 또 한 가지는 단풍 이름 그대로 붉을 단자를 써서 가을에 굉장히 그 색소가 붉은색을 발현해서 안토시아닌 때문에 굉장히 크산토피라고 합성해서 노란색이나 붉은색으로 아주 예쁘게 변하죠. 그게 특징이에요. 다른 나무는 안 그러냐? 안 그런 나무 많이 있죠. 붉은색으로 안 나니까 그런 특징이 있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줄기가 녹색인 거 혹시 관찰되세요? 저것도 역시 그 광합성을 줄기가 오래되지 않은 줄기는 계속해서 줄기 자체도 광합성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나무가 성장을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용도 아름답고 단풍도 아름다워요. 꽃은 별론데 또 열매가 굉장히 특성이 있는데 열매의 특성은 이따가 열매가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종류들이 꽤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붉은색의 열매가 아주 예쁘게 나온 나무는 산사나무란 나무인데 여기 팻말은 지금 산사라고 붙어 있는데 미국 산사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똑같이 이제 제가 집안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 장미과예요. 그래서 굉장히 향기롭죠. 그리고 무엇보다 열매도 맛있고 그래서 산사주라고 요 열매를 따가지고 이제 술도 담고 약도 하고 그래요. 꽃이 아름답고 해서 정원스럽게 많이 퍼지는 나무인데 아주 크진 않고 이 정도 악유목 상태 정도까지는 자랄 수가 있고요. 줄기에 저렇게 잘 보시면 가시가 달려가지고 우리가 타고 올라가지 못하게 동물들이 타고 올라가지 못하게 줄기가 변한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가까이 가다 자꾸 찔리고 다칩니다. 그게 단점인데 요거 약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실게요. 요 종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사철나무를 설명할 때 이제 바닥에 기는 줄사철을 설명했고 요거는 사철나무예요. 줄사철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줄기에 힘이 없어서 위로 쓸 수 없지만 요 나무는 위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든든한 줄기가 있어서. 그래서 똑같은 사촌간인데 이렇게 나무가 쓰는 나무가 있고 바닥을 기는 나무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흔히 보시는 나무인데 바닷가부터 어디서나 잘 자라는 대신에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다른 나무 아래에 있으면 성장이 잘 되지 않아요. 빛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라서 좀 다른데 이렇게 여기 보신 것처럼 계단의 양쪽에 길에 놓거나 그래서 수벽, 나무로 벽을 만드는 거죠. 이런 벽을 만들 때도 쓰고 경계도 쓰고 꽃은 별로지만 어쨌든 녹색으로 뭔가 띠를 만들고 싶을 때 이 나무를 많이 씁니다. 키는 크지 않는데 이제 중부지방에서 녹색 재료로 뭔가 벽을 만들기는 사철나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동하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요 예쁜 열매, 얘도 또 오늘 장미가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얘도 장미 종류인데 홍자단이라는 나무인데 나무가 이 정도 크기가 다 큰 거고요. 지금 빨간 열매를 맺어 가지고 새들한테 유혹해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 종자를 다른 데 퍼뜨려 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열매도 예쁘지만 잎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동그랗고 아주 잎이 모양이 예뻐요. 이런데 이제 많이 심는데 이 나무는 중국 동양화를 보시면
요 나무가 소재가 돼가지고 많이 이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 종이 많이 비싸서 그런지 많이 퍼지질 않아서 일반 분들이 많이 이름을 잘 모르셔요. 이동하시겠습니다. 이 식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식물은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쇠무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한자를 그대로 써서 쇠가 소니까 소우자 쓰고 무릎이 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슬이라 그래요. 우슬. 여기가 보면 소 무릎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우슬은 한자명으로 쓰는데 식물이 한자명이 있다는 건 대부분 약초가 많습니다. 유용했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옷에 이렇게 막 붙잖아요. 이게 지금 그 열매가 여기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딴 데 이동해서 이렇게 털면 종자가 딴 데로 퍼지는 거예요. 이런 종류를 동물 삼포종이라 그래요. 사람이나 뭐 고양이, 개나 옆에 지나가면 이게 그냥 붙어요. 쉽게 붙어요. 잘 붙죠? 이렇게. 대신에 이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용한 약재예요. 뿌리가 굉장히 달달하거든요. 감초처럼 달달해서 뿌리를 캐가지고 다려서 우리가 일반이 먹어도 그렇게 맛이 있어요. 유용한 우리 무릎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많이 쓰는데 굉장히 흔하죠. 아무데나. 대표적인, 여긴 안 보이지만 우리 눈으로는 자세히 보아야지 보이지만 여기에 지금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런 데 섬유질에 잘 붙는 거예요. 털이나. 그래서 이제 아주 흔하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굉장히 많죠. 공터에. 그래서 사람 따라서 번지는 그런 대표적인 잡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유용하니까 감사하기도 하죠. 뿌리를 많이 여러분들 그냥 드셔도 돼요. 뿌리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달달하고 좋습니다. 이동하실게요. 요 나무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 나무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버드나무는 버드나무인데, 버드나무하고 조금 다른 특징이 뭐예요? 잘 보시면 줄기가 뭔가 꼬불꼬불한 게 보이시죠? 여성분들 파마 아주 약하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파마버늘이라고도 하고, 정확한 이름은 용버들이라 그래요. 용이 이렇게 용틀림 한 것처럼 이렇게 휘었다 이거죠. 그래서 한 600년 전에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여온 버드나무입니다. 그래서 야생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식재한 것들이 퍼져가지고 지금은 꽤 많은데, 저거를 그냥 버드나무하고는 완전히 종이 달라서 두 개 교잡종도 안 일어나고 언제든지 이렇게 꼬불꼬불한 모양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징이죠. 우리가 이제 조선 초기에 개국하면서 중국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많이 들어온 식물들이 있어요. 용보들도 들어왔고, 회화나무라는 것도 그때 들어왔고, 백송이라는 것도 들어왔고, 그래서 중국에 우리도 이제 우리 거 가져가서 주고 또 중국의 특산품을 가져와서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무나 회화나무나 백송이 있던 집은 굉장히 그 집안이 명문 대가였어요. 왕족하고 관련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신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다 중국에 자기의 친족만 보내잖아요. 그리고 가져오면 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가까운 집안만 가져와서 심겨서 그 나무가 한 500년 되게 역사가 되는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천연기념물인데, 요거는 그런 게 안 남아있는 게 버드나무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큰 나무가 남아있진 않고 이제 퍼져서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중에 저렇게 줄기 끝이 휘어지는 거는 용버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무도 이제 익히 보시면 뭔가 아름다운 모양을 갖고 있는데 다 조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단풍나무예요. 단풍나무인데 단풍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잎이 잘게 째졌기 때문에 가늘새자, 그 다음에 갈래열자 써가지고 세열단풍이라고 그래요. 세열. 그러니까 잘게 째진 단풍이다, 그런 뜻인데, 다 대부분 이제 우리보다는 이제 일본에서 많이 수입한 게 많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거를 이제 몇 대씩 이렇게 하진 않는데, 일본은 막 그 명자나무 같은 경우도 한 7대가 한 집안에서 연구를 해요. 7대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몇백 년 동안.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종들도 만들어내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조기 한번 저 건물 한번 올려다 보시겠습니까? 저 건물 올려다 보시면 건물 타고 올라간 저 식물이 있잖아요. 지금 1층, 2층 거의 3층 높이까지 올라간 저 나무도 역시 담쟁이 덩굴인데, 저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담쟁이가 아니고 미국 담쟁이라는 종이에요. 요새 들여와 가지고.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 저건 5장이 한 장으로 되어 있고 훨씬 커요. 그리고 어떤 바위나
나무 아니면 저런 건축물에 시멘트 같은 거를 부착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저 나무를 잡아 떼잖아요. 그러면 한국 담쟁이는 이 빨판, 나무를 부착하고 있는 판을 부착하고 있는 빨판이 끊어지는데 쟤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가 뜯겨 나와요. 나무 껍질 같은 게 저기 콘크리트 껍질이나 페인트 칠한 게 같이 뜯겨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부착력이 무섭게 뛰어나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미국 종이라 그런지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종인데 요새 많이 이제 도시 지역에 많이 퍼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강인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보다 강인하다 보니까 많이 쓰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몇 층이 있어도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 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잎새에 나오는 그 종의 잎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은행나무는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부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릴 내용이 많아요. 은행나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1000년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무는 이제 대부분 식재를 한 나무인데 우리나라에도 한 1000년 된 나무가 사실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특징이 뭐냐면 나무를 이제 붙여서 나무가 자라는 경우에 부피가 커지면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지금 요것도 지금 아마 그런 의심이 드는 나무인데 이쪽 가서 보시면 나무가 한 몇백 년 된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위에가 태풍이 오거나 나무가 잘리면 여기서 이제 맹아라고 새로운 싹이 나와요. 뺑 둘러서. 그러면은 얘가 나무가 이제 오래돼서 썩어가 죽으면 이 맹아가 쭉 자라서 서로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운데는 비고. 그래서 실제 나이는 모르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게 비어 있다가 점점 커지면 가운데가 또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컸던 곳에, 큰 나무가 있던 곳에 이제 어떤 기억 있는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 어릴 때 이 나무 틈새로 들어가서 놀고 그랬는데 나중 가니까 틈새가 없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합쳐진 거죠, 이미. 이 나무는 한 몇천 년 정도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공자맹자도 이 나무 행단이라 그래가지고 이 나무 아래에서 공부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중국에 가면 중국은 실제로 이 은행나무가 야생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보러 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저도 좀 기회가 되면 보러 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무 중에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나무 하면 이 은행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여러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해서 굉장히 춥고 덥고 건조하고 이런 환경에도 잘 버텨내는 그런 훌륭한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칭찬해주고 싶은 나무입니다. 네, 이송하실게요. 지금 이 나무는 지금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이름이 화살나무라는 나무인데 왜 화살이라고 하냐면 녹색의 줄기에 사각형으로 코르크질로 화살촉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화살나무라고 하는데 회임나무하고 아주 비슷한데 요거 이제 약간 느끼하긴 하지만 약간 데쳐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좋은 나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단풍이 정말 아름다워서 이런 도시공원에 심으면은 크기도 많이 안 자라고 무엇보다 단풍, 그 다음에 열매도 이제 주황색으로 아주 잘 달리죠. 그래서 도시 지역에 이제 경관용 소재로 많이 심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실게요. 아까 보신 그 우리나라의 국화였던 무궁화의 종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열매. 이게 지금 익은 열매인데 열매를 까면 이 열매 안에 이제 종자가 들어있겠죠. 이 종자 안에 보시면 종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많은 털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매끈하고 이게 털이 많이 달린 이유는 물에 잘 뜨거나 바람에 날리기 좋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이제 풍산포종이나 수산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에 의해서나 바람에 의해서 퍼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요 안에 있는 옅은 검은색이 종자고 겉에는 이제 가털이라 그래가지고 이 털로 멀리 퍼지려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